부산의 늦가을 밤, 바닷바람이 아파트 단지를 스쳐 지나가던 2015년 11월. 그날도 도시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함 속에서 한 쌍의 신혼부부가 흔적 없이 사라지면서 수영구의 한 아파트는 곧 미스터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사건 관련 인물들은 모두 가명으로 표기합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남짓된 남편 김도현과 아내 이서윤, 두 사람은 서로의 일상을 존중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신혼부부였습니다. 집은 수영구의 신축 아파트 15층. 낮에는 빛이 가득하고 밤에는 도시의 불빛이 창문을 스며드는 곳. 그리고 바로 그 집에서 두 사람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18시, 김도현은 평소처럼 퇴근 후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 이서윤은 친구와의 약속으로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앞에서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는 평범한 저녁 소음만이 흘러갔고 주민들은 그날 밤 특별한 사건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1월 27일 금요일 오후 21시 45분, 이서윤은 친구와의 통화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CCTV 하나에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순간이 그녀가 집 안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장면입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12분, 김도현 역시 귀가하며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습니다. 이후 집 안에서는 두 사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화면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는 차량이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고 현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침실, 거실, 주방 어디에도 몸의 흔적은 없었으며 식탁 위에는 사용한 컵 하나, 책상 위에는 켜진 노트북, 침대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옷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집 안. 두 사람은 흔적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가족들은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을 느꼈고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즉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내부, 인근 공원, 해안가, 하수도까지 모두 수색했지만 단 한 명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CCTV에 담겨 있으나 밖으로 나오는 장면은 아파트 CCTV 21개 중 어느 곳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가 되기 전 5월 30일, 아내 이서윤은 평소 일하던 연극 극단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제 상태로는 공연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난번처럼 사고를 쳐서 또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연에 대해서 피해를 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한동안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김도현도 동업자에게 내가 해결해야만 하는 사건이 있다 라며 11월 29일, 한 달에서 2달 정도 못 나갈 것 같아 라고 문자를 보냈으며 부친이 무슨 일 있는 거냐 라는 안부 문자에 11월 30일 괜찮아요 라고 짧게 문자를 보낸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 메시지는 이후 수사에서 중요한 단서로 언급되었지만 부부 모두의 정확한 위치나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행방은 더욱 미궁속으로 빠졌습니다. 부부의 가족들은 수색 초반부터 아파트 근처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서윤의 어머니는 매일 아파트 단지를 돌며 딸의 흔적을 찾았고 김도현의 부모 역시 집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사건을 엘리베이터 미스터리, 15층의 실종이라 명명하며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사건을 범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고 일부는 두 사람이 의도적으로 사라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물적 증거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수사에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 중 하나는 김도현의 전 연인 장민아입니다. 장민아는 예전부터 두 부부를 괴롭혀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로 인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서윤은 우울증까지 앓았습니다. 허나 반대로 장민아의 오빠 의견은 달랐습니다. 김도현이 만나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해코지를 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장민아는 실종 직전에 한국에 귀국했다가 사건 직후 다시 출국했습니다. 원래 예정된 출국 일정보다 약 2주 정도 당겨진 것이었고 한국 체류 중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귀국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장민아는 자신의 친모에게 아프리카 여행을 간다며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찜질방과 모텔 등을 이용하며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만 사용하고 카드 사용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장민아가 청부살인을 사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수사당국이 조사에 들어가자 장민아와 남편은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제작진이 전화를 걸었을 때 남편은 한국어를 할 수 있음에도 굳이 영어로만 응답하며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2016년 8월경 노르웨이 현지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후 12월경에는 노르웨이에서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결국 2017년 11월 8일 장민아는 주요 용의자로 노르웨이에서 검거되었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2017년 3월 인터폴에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했고 8월 노르웨이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외교부와 법무부의 협조하에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송환되는 대로 구속 수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노르웨이 법원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증거가 직접적이지 않다며 범죄인 인도 청구를 불승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측의 항고 기한 약 3일을 놓쳐서 항고도 해보지 못한 채 이 사건이 영구 미제 사건으로 가게 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은 단순한 실종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흔적 없는 실종은 배경에 누군가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들이 사라진 집, 엘리베이터, 복도, 창문, 모든 공간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매년 11월 27일 집을 찾고 아파트 주변을 돌며 기다립니다. 이서윤의 어머니는 손편지를 남깁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간 건 봤어. 그런데 왜 아직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거니?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라질 수 있고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한 그들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밝혀질 진실이 있을지 혹은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이야기하며 찾아보려는 한 사건은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어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며 미스터리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당신의 한 구독이 다음 미스터리를 밝혀낼 힘이 됩니다.